안녕하세요. 학습법 발명가 박형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년 전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아들의 한자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에 한자를 100번씩 썼는데 물어보니까 한자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자 학습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꼭 알아야 될까? 한자 몰라도 우리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한자가 우리 국어에서, 우리말에서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은 낱말 뒤에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자어죠. 우리말의 70%를 차지한다는 한자어가 그것입니다. 예, 우리말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는데 한자어가 70%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고유어는 30% 정도가 됩니다. 고유어가 우리말에서 친자식, 친자라고 한다면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무엇일까요? 양자와 같습니다. 입양아들이 생물을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보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한자어도 그 생모인 한자를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입양아들이 생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서가 불안하고 남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한자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어가 한자를 만나지 못하면 다른 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자어, 우리말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의 생모와 한자어가 만나게 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은 한자가 비로소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자를 배우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낱말을 보고 무슨 말인지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상버스, 그냥 한자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낮을 저자, 바닥 상자, 마룻바닥이 낮은 버스, 또 도마의 신 양학산 선수, 뛰어오를 도자에 말 맞자, 말이
뛰어오르는 자세의 체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한자를 알게 되면 동음 이의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학시험이죠. 수학여행, 수학능력시험, 수학능력시험. 발음은 똑같지만은 뜻은 전혀 다르죠. 수학, 영어 수학 하는 것과 닦을수, 수학여행, 이건 받을 수, 학업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동음 이의어를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말에 장음과 단음이 있는데 그것도 쉽게 구별이 되죠. 가요, 가수. 가요와 가수는 모두 노래 가자가 들어 있습니다. 노래 가자는 길게 읽지 않고 짧게 읽습니다. 그래서 가요가 아니고 가요, 이것도 가수가 아니고 가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한자를 알게 되면은 낱말을 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기억이 쉽고 오래갑니다. 다섯 번째, 한자를 알게 되면은 일본어, 중국어, 심지어는 베트남어까지도 아주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자는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자 학습에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급수시험입니다. 여기에 급수 한자를 모아놓았습니다. 다섯 묶음으로 했는데 이 한자들이 몇 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4급부터 8급까지인데 이것이 8급, 이것이 7급, 이것이 6급, 이것이 5급, 이것이 4급. 점점 한자가 복잡하고 어려워지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게 4급, 다음이 5급, 6급, 7급, 8급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기본적인 한자는 높은 급수에 있고 어렵고 복잡한 것은 오히려 낮은 급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잘못 배정된 것이죠. 급수에 따라서 공부하게 되면 한자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자를 공부할 때는 급수를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한자부터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한자들 보면은 모두 간단한 한자들이 합해져서 된 것이죠. 예컨대 여기 교자가 있습니다. 교자는 나무목과 사길교자,
나무목을 알고 사길교를 알게 되면 학교 교자는 아주 쉽게 또는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 학습하는데 두 번째 장애물은 부수 학습입니다. 부수 학습. 지금 어디 가나 한자 하게 되면 부수로 공부하러 갑니다. 마치 부수만 알면은 한자를 금세 마스터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수로 한자를 공부하면은 오히려 더 늦습니다. 한자 중에는 부수로 풀 수 없는 형성문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수로 풀 수 있는 한자는 회의문자라고 하죠. 회의문자는 20% 정도, 심지어는 한자가 많아지게 되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자의 뜻만 알 수가 있지 소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뜻을 알아도 그 뜻이 너무 황당해서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를 만들 당시에 그 생활과 생활 풍습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 중에는 회의문자 보면은 나무목을 두 개 하게 되면 숲이 된다. 숲을 림자가 된다. 또 불화자 두 개를 포개 놓으면 불꽃 염자가 된다. 이것은 아주 풀이가 자연스러운 경우죠. 그런데 한자에는 이렇게 풀이가 잘 되는 한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난해하고 납득이 안 가는 한자가 많죠. 볼까요? 지붕이 있다. 지붕 밑에 돼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다. 울타리가 있다. 창이 있다. 입이 있다. 하나가 있다. 나라국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입이 4개가 있다. 그 가운데 개가 한 마리 있다. 무슨 글자가 될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릇 기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만든 사람 생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시각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머리만 아프고 복잡해서 오히려 한자를 바로 외우는 것만 못합니다. 예컨대 영어에서 바이시클이 있죠. 바이는 둘, 사이클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2개니까 바퀴가 2개니까 자전거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바이시클 자전거, 바이시클 자전거 이렇게 외우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붓으로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바로 이것은 사람 인자다. 이것은 발족이다. 이것은 고처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붓수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공부가 어려워지고 한자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부수는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몰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한문 교과서는 있습니다. 마치 영어, 수학, 사회 모든 과목이 교과서가 있죠. 본문이 있고 또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문 교과서는 있어도 한자 교과서는 없습니다. 한자는 한문과 다르죠. 한자로 된 문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낱말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자죠. 한자는 국어에 속합니다. 한문에서 국어로 입양 온 것이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또 교과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한자를 따로 공부합니다. 한자를 따로 공부한 한자는 국어와 어울리지를 못하고 항상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급수를 아무리 따도 학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원소 한자어를 이야기로 엮어서 소리부터 학습한다. 우리가 산천, 또 수력, 인어, 화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글자들, 이런 것들이 원소 한자어죠. 원소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원소 한자어들을 꿰어서 이야기로 엮어 놓으면 보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소 한자를 이야기로 엮어서 소리부터 학습한다. 우리가 보통 한자 할 때 이것은 매산, 내천, 뜻과 뜻을 먼저 배우는데 한자에서는 더 하기 힘든 게 음입니다. 뜻은 모양 보고 연상이 날 수 있지만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매산, 내천 외우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굉장히 혼동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음만 먼저 외운다. 산이다, 산천이다, 수력이다, 이렇게 음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뜻을 알게 되면 음과 뜻을 함께 알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효과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쉽고 즐겁고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자 쿠키 검색하셔서 카페에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